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경남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를 기록했고 한낮에는 20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며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오전 6시에 기해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 벼 재배 면적의 11.5%를 줄이겠다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에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지자체 중심으로 자율적인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는 지자체의 실적 순위를 매기고 실적 점검 회의까지 열겠다고 공지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낸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점검회의 공문입니다. 참석 대상은 16개 시도와 20개 시군의 담당 과장입니다. 경남에선 함안군이 포함됐습니다. 입력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 왜 입력이 부진한지 선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20개 시군은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시스템 입력 하위 지자체, 즉 실책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자율 정책이라더니 순위까지 매기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거는 자유를 빙자한 강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에 어떤 페널티가 올지도 모르고. 농림부가 5월 1일 회의를 한다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낸 건 회의 불과 사흘 전. 매우 이례적인 회의 공지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구시대적인 회의 소집이라며 회의 직전 항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고 농림부는 갑자기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벼 면적 조정제 점검을 위해 사천시를 찾은 농림부 공무원들을 공무원 노조가 항의해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무책임하게 정책을 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 대응은 오로지 지방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탁상행정인 벼 면적 조정제의 책임을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농림부에 요구했습니다. 벼 면적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는 농민단체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량 감소로 쌀값이 폭등한 일본의 사태가 곧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내란 농정의 완전한 종식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완성해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쌀 문제만큼은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공약을 내세울 것을. 농림부는 벼 면적 조정제가 강제 정책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지자체에 할당된 8만 헥타르의 감축 목표는 그대로입니다. 농민에 이어 공무원들까지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상남도는 체코 정부가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최종 선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경남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됐다고 평가하고 경남 원전 기업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령군 인구가 지난 3월 주민등록 기준 24,945명으로 집계되며 경남에서 처음으로 2만 5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출생자는 6명, 사망자는 40명으로 자연 감소가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의령군은 결혼 장려금 확대와 경남 미래교육원과 연계한 시설 조성 등 청년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일부는 지난해 성탄절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소년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연인 사이도 아닌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8개월간 범행을 계획한 뒤 성탄절 밤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등은 반사회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창원지검은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사화 대상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며 창원시에 손해를 끼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의 해당 결정이 전반적인 이해관계와 파급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고
배임이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허 전 시장이 민간 사업자에게 공원 면적 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남, 경북, 울산 지역 산불 이재민에게 긴급 생계비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국민성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에서 우선 확정된 200여 세대에 지급됩니다. 경남과 울산 지역은 즉시 지급을 시작하고 경북 지역은 확인 절차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3월 산천군과 하동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한 성금이 7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지역 주요 기업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임직원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5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 두산 가족문화제를 개최하고 LG전자는 내일 로블랜드 테마파크에서 임직원과 협력사 가족들이 함께하는 행사를 엽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내일 창원 1사업장 운동장에서 어린이날 기념 가족 행사를 진행합니다. 범한 메카텍이 어린이날을 맞이해 성금 1,000만 원을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77곳에 배분돼 지역 아동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일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부터 6일까지 닷새간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경계 근무는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의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본부는 주요 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 순찰 강화, 안전관리 계도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 경상남도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 기간에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천구는 어린이날 연휴인 내일부터 6일까지 합천 영상 테마파크와 대장경 테마파크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전통 민속놀이와 도예, 마술쇼와 버블쇼 등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